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도의회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 질의에 나섰는데요. 원 지사의 대권 행보와 제2공항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정 질문의 쟁점은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이었습니다. 김의원 의원은 지역 현안을 뒤로한 채 대권 행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도정과 대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욕심을 버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할 겁니까? 대선 떨어지면 대선 경선 안 되면 도지사 나오겠다. 삼선으로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상황을 제가 왜냐면 알아요. 잣대대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잣대 아니에요. 서울본부와 제주연구원이 대선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 서울본부에는 직제에 없는 부서를 두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관광공사 미래전략위원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제주연구원이 사조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을 위한 전초기지를 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다. 동의 안 하시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송악산 선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난개발을 막지 못했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져 있다며 대권을 겨냥한 이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선을 향한 발표로 갈등과 소송으로 가득한 섬으로 만든 일에 떠나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의견 수렴에 대해서 원 지사는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린 현 제주공항 확충 방안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A안은 가능하고 B안은 전문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도민들이 A냐 B냐 선택하면 안 되겠죠. A를 놓고 받을 건지 말 건지.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눌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다뤄졌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늘 제5차 회의를 열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추가 진상조사와 보상금 기준에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6차 회의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1번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갖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농사를 실제로는 짓지 않으면서 주말 농장을 하겠다고 속여 농지를 사고 판 투기꾼 2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현직 공무원도 10명이나 끼어 있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농로 양옆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버려진 지 오래된 땅이지만 이곳은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주말 농장을 한다며 사들인 농지입니다. 도내 한 농업법인이 재작년부터 이 일대 농지 2만여 제곱미터를 산 뒤 일주일 뒤부터 이들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농업법인 측은 다른 지방 주민 28명에게 농지를 팔면서 제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말 농장인 것처럼 농지 취득 서류를 허위로 꾸미도록 도와주고 27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부터 농업법인 12곳에서 농지 8만 제곱미터를 되팔아 1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농업법인 관계자 17명과 농지를 산 다른 지방 주민 188명 등 20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농지를 산 공무원 10명은 소속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경자 유전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중요 사안이고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같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는 2015년부터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뭐 90일 이상만 이제 여기서 농사를 짓고 해도 이제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행기표라든가 이런 거, 뭐 이제 여기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 산 것들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만약에 갖춰서 오시면은 더 이상의 뭐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경찰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도록 법령을 개선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이 1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합니다. 아픈 역사를 보듬고 힘없는 이들과 함께해온 강우일 주교는 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18년간 임기를 마치고 제주 교구장에서 은퇴하는 강우일 주교. 아름다울 줄만 알았던 제주는 아픔의 섬, 상처의 섬이었고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제주가 그렇게 행복한 땅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그 도민들의 그 살아온 과거와 또 역사를 생각할 때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임기 내내 사삼항쟁 등 지난 아픔과 역사를 보듬는 일에 함께해온 강주교. 4.3 유엔 인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 발제를 하며 4.3의 진실을 세계에 알렸고 일방적인 해군기지 추진으로 상처받은 강정마을에 공권력이 투입될 때는 현장을 찾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평화가 가능한가를 좀 더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그 일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펼쳐가야 되지 않느냐. 지역사회와 함께 각종 개발과 폭력에 맞서온 그는 예멘 난민 문제가 논란이 되던 당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배척과 외면은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를 거부하는 범죄라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눈앞에 이익만을 쫓는 각종 개발로 제주 자연이 원형을 잃어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 강주교는 미래를 위해 제주 환경을 우선시하라고 조언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손 안 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쓴다면 그 회복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는 22일 제주 교구장에서 은퇴하는 강우일 주교는 은퇴 후에도 제주에 머물며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할 예정으로 제주 교구장의 자리는 문창우 주교가 이어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늘 제주시 지역 낮 최고 기온이 26.7도까지 올라 11월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26.7도, 애월 26.1, 월정 25.5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남풍이 유입돼 기온을 끌어올린 데다 페인 현상까지 겹쳐 고온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초여름 날씨는 내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이 통학로 확장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시 외도동 학부모와 주민들은 오늘 오후 열린 서부중 설립 추진 상황 설명회에서 현재 10m인 통학로 도로 폭을 왕복 2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아이들의 통행을 위한 인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부지 매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당초 예정된 2024년 개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철저한 설립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외도일동 55번지 일대 설립 예정인 서부중학교는 2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36개 학급 1,08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위해 내일 제주를 방문합니다. 최고위원회의는 내일 오후 3시 50분 제주 4.3 평화공원 내 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제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 지도부들은 또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4.3 유족회 등 관련 단체를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가 가파도 마을협동조합이 본섬에서 생산된 새싹보리 분말을 가파도산으로 속여 팔았다며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본섬에서 생산한 보리로 서울에서 가공한 제품을 가파도에서 생산 제조한 것처럼 표기해 판매했다며 가파도 마을협동조합을 허위 광고 표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